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걔네가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드디어 나의 시간이 다가왔어. 내 몸이 말해주네 즐길 때라는 걸. 맘대로 사고치고 싶어. 말썽이 나면 좀 안돼. 섹시한 치마를 입고 하고 싶어. 넌 진짜 행운 나야. 밤새도록 별빛 아래 함께 할 테니까. 물망설여 불태워 낭철지고 이 고양이처럼 난 오늘 네 거야. 이름이 서영. 서영이 너무 잘 봤어요. 그냥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이것만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몇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어쨌든 미미가 이 아웃투나잇이 정말 나를 딱 관객들한테 반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관객들이 다 나랑 사랑에 빠지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게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작 첫 등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 내 캐릭터랑 그때 그런 분위기랑 그리고 관객들이 끝까지 내 노래를 들어주고 끝까지 나를 봐주는 그런 시작점이잖아요. 처음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 때 뭐 10초 만인가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첫 등장이 되게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캐릭터를 사실 안 해봤지만 나 같으면 정말 이렇게 내세적으로 관객들을 훑어본다거나 이런 시선 맞춤이 처음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시선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딱 등장하자부터 그걸 준비하지 말고 그 전에 이미 이 캐릭터에 빠져서 벌써 무대 옆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고 약간 초중반부터 약간 몰입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면 시작부터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배우들이 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캐릭터를 하든지 다시 리마인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음 같은 게 물론 지금 마이크가 100% 이렇게 딱 들리게 세팅이 안 됐겠지만 대사가 사실은 노래로 나오는 게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리허설 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나 내가 노래를 하거나 대사를 하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내가 이게 다 풀로 잘 들리나 이거를 많이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들릴 땐 너무 잘 들리는데 죽는 대사들이 단어들이 좀 많거든요. 뭐 나는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리면은 우리는 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고 나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지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하다 계단을 내려오잖아요. 근데 너무 막 위에서 막 섹시하게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계단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단 내려올 때도 이런 포즈를 계단을 잡아도 되니까 꼭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되고 옆으로 내려온다거나 뭔가 방법이 더 예뻐 보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몸의 움직임들을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간 더 신경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것처럼 지금 고등학생이라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상대 역이랑 사랑에 빠진다 이럴 때는 정말 쟤네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캔들이 날 정도로 해야 되는 관객들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미를 부른 김에 미미 노래를 한번 피아노랑 같이 조금 들어보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자, 그러면 맨 처음 등장했을 때 네 마디 전부터 유혹하고 싶어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장할 때 눈빛, 몸, 동작도 중요하지만 첫 소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 드디어죠. 드디어 약간 기대감이 들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딱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드디어를 내가 보여줄 건지. 네. 자, 진짜 미안해요.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계속 객석만 보는 걸로. 네. 진짜 미안해요. 저기 한 명을 찍어. 저 네, 지금 찍었습니다. 찍어서 넌 내 거야. 오늘 밤 너는 내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야. 네. 자. 노래 해볼게요. 드디어 나의 시간이 다가왔어. 내 몸이 말해주네 즐길 때라는 걸. 맘대로 사고치고 싶어. 말썽이 나면 좀 어때. 섹시한 치마를 입고 유혹하고 싶어. 시선만 해결이 돼도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완급 조절을 잘해서 유지를 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금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표현하기에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도 같이 보고 서로 얘기도 하고 뭐 고충이 있다면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무대로 올라가서 함께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모라고 생각하고 얘기 편하게 해주세요. 혹시 무대 전에 긴장될 때 긴장 푸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나는 너무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손해보는 스타일인데 그런 게 너무 진짜 어쩔 때는 막 그 건식 사우나에서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숨이 막 가빠지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도저히 내가 진짜 오늘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한 적도 되게 많은데 대선배님께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긴장이 없어지는 순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내가 이걸 잘하고 싶고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긴장조차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도 사실은 아직 그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공연하기 전에 100번, 200번을 해도 혼자서 무대 위에서 런스루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각자의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긴장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집에 저랑 좀 친한 분도 뮤지컬을 하시거든요. 그 친한 분은 하나도 긴장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긴장이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긴장을 좀 즐기는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많이 긴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긴장하는 것 때문에 정말 무대를 내 생각에 정말 망친 적도 있고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맨날 긴장하다 보니까 벌써 22년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긴장한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긴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데뷔했을 때가 더 안 떨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징크스도 많아지고 해야 될 루틴도 점점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처음 이제 아직 데뷔한 건 아니니까 데뷔하기 전에 실패도 해보고 많이 깨져봐야
그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더 빨리 갖게 된 거니까 예고에 들어와서. 그래서 너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너무 부럽고 그런 깨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몸이나 목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즐기는 법을 데뷔하기 전까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7기 박정혁입니다. 네. 아침에 약간 공연이나 이런 걸 하게 됐을 네, 때 네, 네. 몸이 안 풀린다거나 몸이나 목 같은 걸 푸시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7시에도 공연해봤어요. 아침에. 당연히 자다가 일어나는데 목이 잠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땀을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신욕도 해보고, 근데 반신욕을 했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육이 늘어져요. 풀어져요. 너무 릴렉스가 돼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단도 걸어보고,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땀을 내서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매일 반복해봐요. 아침에 내가 맨날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걸 해서 내 루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빨리 절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말을 너무 많이 안 듣지 말고 내가 내 몸이나 목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물론 각자 배우들마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어떻게 내가 하면은 이런 루틴을 했더니 나는 괜찮더라. 진짜 중요한 거는 목은 바로 깨지 않기 때문에 고음부터 연습하는 거나 큰 소리부터 연습하는 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펌밍부터 피아니시모부터 살살살살 풀어야지 목은 자극을 한꺼번에 확 주는 거. 아까 왜 마이크 없이 MR로 노래했을 때 내가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이게 삐끗하면은 정말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살살살 풀어서 가야지. 각자 자기만의 그런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경험을 자꾸 해서 내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루틴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노래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노래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혹시 그러신 적이 있었는지? 아, 그쵸.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진짜 뮤지컬은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만났을 때 이거를 노래지만 내가 대사를 노래로 하는 거니까 가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자꾸 가사에 치중하다 보면 노래가 무너지고 노래에 치중하다 보면 가사가 안 들리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계속 평생 가져가야 될 우리가 숙제잖아요. 그리고 캐릭터에 따라 씬에 따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노래가 더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때는 가사가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 씬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계속 녹음을 하면서 들어보고 사실 저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작품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가 망가지는 거는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 노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중요한 가사들을 힘있게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연습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나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17기 강민혁입니다. 그 뮤지컬 배우로서 좀 이건 좀 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건 좀 이런 건 좀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춤을 미리 다 마스터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춤 진짜 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춤이. 근데 본인이 뭐 탭댄스면 탭댄스, 발레, 뭐 현대무용 이런 걸 배울 시간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마스터를 해놓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일찍 시작한 자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술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술 드시는 분들 중에 너무 목소리를 잘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처음 술을 마신 게 28인가? 그때 처음 마셨어요. 첫 모금을.
뭐 커피 뭐 탄산을 먹지 마, 매운 것도 먹지 마, 이건 아니고, 근데 술은 정말 다들 편집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봤겠지만 나중에 배우가 돼서 술을 마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잦은 과음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소리로 뭐 노래방, 그러니까 음주 후 노래방이 제일 나빠요.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지. 뮤지컬 배우는 목을 진짜 많이 쓰고 매일매일 공연을 하다 보니까 목이 진짜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린 나이에 시작을 다들 했으니까 더 목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른같이 얘기하나? 아니요. 너무 꼰대 같은 거 싫은데? 안녕하세요. 17기 연기과 강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6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10년간 피아노를 하다가 네네네. 너무 심한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 1년간 피아노를 쳐다도 보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연기를 정말 덜컥 시작하게 돼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었거든요. 또 연기가 너무 안 되고 이렇게 다 싫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저는 7살 때부터 바이올린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예고 바이올린을 준비하다가 여기 손을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바이올린을 예고를 거의 뭐 시험 못 볼 수준으로 그렇게 됐다가 고등학교 때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성악을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늦게 시작하고 오페라 가수를 꿈꾸다가 뮤지컬 배우가 돼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뮤지컬을 하든 뭐 피아노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다 공통된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싫어질 때도 있죠. 저도 뮤지컬 하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 작품이야, 이제 그때 은퇴할 거야 막 이런 적 되게 많아요. 지금도 사실 지금 뭐 피아노를 다시 할지 뭐 뮤지컬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다른 또 일을 찾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일 당장 그만둘지 모르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인생으로 받아들이지 그게 슬럼프고 내 인생이 좌절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피아노를 했던 게 나의 미래에 나의 자산이고 아까도 내가 춤을 다 배웠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연기를 한 게 나의 미래 인생에 또 재산이 되는 거고 그게 슬럼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좌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남들은 내 꿈을 지금 발견도 못할 나이에 지금 이렇게 피아노도 배웠고 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엄마 마음으로 나는 지금 시드머니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생 얘기를 화이팅!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가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중에 제가 그때까지 잘 버텨서 여러분들을 꼭 무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아까 좌절 절대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다 당연히 지금 너무 이미 일찍 시작했고 너무 잘하고 있고 꼭 무대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되게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가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오히려 제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간 것 같아서 제가 다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그 배우가 하는 고민들을 그대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뮤지컬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벌써부터 18살인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엄마 마음으로 뭔가 선배 마음으로 되게 얘기를 진짜로 해주고 싶었고 18살이면 이제 막 자기의 꿈이 뭔지도 모를 나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자기의 꿈을 이미 알고 벌써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알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뭐든지 다 도전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들을 즐겼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무대에서 만나요. 화이팅! 안녕! 진짜 현실이라고 안 믿었어요. 딱 보자마자 김소연 배우님이다. 정말 꿈에서만 그리던 배우님을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보고 있는 분이 정말 김소연 배우님인가? 내가 맞게 보고 있는 건가? 근데 입을 딱 여셨을 때 배우님이 오셨구나. 실감이 안 났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고민이 있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되게 많은 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려운 건 많지만 못하는 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도 너무 겸손하게 순화시켜 주시면서 잘 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저의 길을 좀 확고하게 잡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도 저런 배우가 돼서 같은 꿈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나도 이렇게 멘토가 돼가지고 꼭 좋은 배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함께 힘써주셔서 직접 김소연 배우님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어려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플이죠?